네, 건축, 실내 건축, 오토캐드, 기초화 실습, 엑셀사이즈 53, 기숙사 가구 그리기, 블록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동작 매개 변수, 그죠? 동작과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블록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요. 자, 주로 이 동작 매개 변수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책상 세트하고 자, 그래서 문의 방향을 자유롭게 또 책상의 방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반전뿐만 아니라 회전을 함께 이렇게 또 그 복합적으로 그 동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 도면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빈 도면에서 자, 템플릿을 다시 한번 확인. 자, 반드시 acad iso.dwt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빈 새 도면을 시작하고 자, 그리드를 살짝 꺼주면 되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새 레이어에서 가구 레이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창호까지 만들어 줄게요. 창호 레이어까지. 자, 가구는 선홍색, 창호는 파란색. 자, 그리고 가구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일단 먼저 만들어서 책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치수를 참고해서 그리도록 하고요. 자, 렉탱글로 1200, 600이 되겠죠? 자, 이게 책상이 되겠고, 자, 렉탱글 한 번 더 그냥 엔터 치면 되죠. 500, 500. 자, 이동해서 의자를 자,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무브 시켜서 의자를 뒤로 50 보낼 건데 등받이가 이때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라인을 엔드에서 엔드를 그려서 겹쳐 놓는 거죠. 끝. 자, 선이 하나 겹쳐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무브 이번에는 정사각형만 엔터 뒤로. 자, 이때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8번 눌러서 직교 모드 만들어서 50 엔터 하면은 완벽하게 등받이까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 이제 책장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렉탱글 자, 300, 마이너스 1000.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300, 마이너스 1000. 자, 대각선으로 키가 높은 가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각선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의 또 표현이죠. 자, 그럼 이 전체를 우리가 블록으로 먼저 정의를 하겠다. 자, 지금 자, 삽입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블록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작성을 눌러서 작성을 눌러서 이름. 자, 책상 세트. 자, 기숙사 학생용이라 할 수도 있고 기숙사용, 기숙사 납품용 등등등 알기 쉬운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점을 클릭을 해서 자, 기준을 잡아주는데 이런 데다 기준을 잡아줄 수는 없죠. 그럼 이걸 어디다 이제 실제로 그 실에다가 배치를 할 때 어떤 이 기준을 어디다 맞출 거냐 못 맞춘다. 벽체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벽체와 일치하는 이런 어떤 점들이 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요 모서리나 요 모서리가 이제 양쪽 끝에 있는 모서리가 제일 적합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요 모서리가 적합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삽입을 한 다음에 무브 할 수 있겠죠. 자, 클릭을 해주고 자, 객체 선택에서 자, 전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장을 빼고 책상과 의자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다 선택,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래 그려져 있는 블럭은 생성이 되더라도 원래 그려져 있는 도면 요소들 렉탱글과 라인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유지할 거다. 렉탱글과 라인 그대로 유지할 거다. 그러면은
블록을 정의한 다음에 뭐 책상 세트 조금 더 작은 거, 뭐 책상 세트 조금 더 큰 거, 책상 세트 뭐 책장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은 뭐 블록, 그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더 추가 작업 없이 이대로 그대로 또 이 위치 그대로 이 위치에 그대로 쓰겠다라면 블록으로 변환하면 되지만, 뭐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구만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책상이 위치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나중에 뭐 실을 작업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삽입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삭제해 버리겠다. 그냥 아예 없애버리겠다. 자, 그 다음 뭐 동작은 넘어가고요. 설정에서 반드시 밀리미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설명에는 여기 뭐 책상이 뭐 1200 곱하기 뭐 600이죠. 자, 의자가 뭐 500 곱하기 500. 그 다음에 책장이 1000이 먼저 들어가겠죠. 1300. 뭐, 그 다음에 이게 높이까지 넣는다면은 뭐 높이를 1800 또는 뭐 2100, 2400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 뭐 5단, 뭐 수납,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건 이 자체가 뭐 CAD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블럭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블럭을 봤을 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면은 누가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게 책상이구나, 의자구나, 책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할 수가 있겠죠. 확인. 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내가 삽입하겠다면은 여기 다시 이제 그 블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블록으로 저장이 됐으니까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삽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면에 삽입할 때의 기준점, 그게 바로 삽입점, 삽입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뭐 침대라든지 옷장이라든지 뭐 다목적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블록으로 다 정의를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삽입을 하나 더 해놓고,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창호 레이어로 문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으로 쪼개서 일단 만든 다음에 그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걔들을 그 폴리선으로 변환시키도록 할게요. 폴리선으로. 자, 라인. 자, 일단 뭐 이쯤에다가 900. 자, 전체 폭이 900이고 100, 900. 그 다음에 뭐 클로즈 해도 되고 뭐 100을 해도 되고, 한글이군요. 네. 이렇게 뭐 엔들 찍어줘도 되고. 자, 옵셋. 자, 50. 자, 50, 50. 자, 자르기 해서 자르고, 자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는데, 얘들을 지금 계속 수업 시간에 해보니까, 그, 나중에 그 선택할 때 좀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처음부터 우리가 렉탱글로 그려도 되고, 이렇게 뭐, 다른 트림이나 편집 명령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pEdit, 폴리선 편집으로 라인을 폴리선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죠. 폴리선 선택, 전환해야 되겠죠. 라인을 선택했으니까 폴리선으로 바꾸겠다. 엔터. 자, 그리고 결합을 해야죠. 조인 시켜줘야 되겠죠. 자, 조인해서 그냥 이렇게 다 선택하면 됩니다. 엔터. 자, 끝. 엔터. 자, 그러면은 하나의 폴리선이 됐죠. 마찬가지.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폴리선이 될 수 없죠. 자, 수정, pEdit,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결합, 전부 다 선택, 엔터. 끝. 자, 이렇게 해주면은 폴리선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자신 있다면은, 뭐, 렉탱글을 이렇게 바로, 뭐, 50, 100.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복사. 뭐, 이렇게 해서, 900이니까 50을 빼면 850.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이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 이제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렉탱글로 그린다는 건.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문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뭐 이런 모양으로, 자, 이런 모양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라인으로
세세하게 그려야 돼. 그럼 이런 것들도 라인으로 그린 다음에 P 에디트 다시 들어가서 조인으로 이렇게 결합시켜서 엔터 하나의 이런 폴리선으로 만들어 주는 게 사실 관리하기는 편하다. 관리하기는. 그래서 자, 블럭을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지만은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어쨌든 좀 편하게 이제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폴리선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뭐 폴리선 만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으면은 뭐 되겠죠. 예. 자, 서클.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주고 역시 라인으로 문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겠죠. 자르기. 자, 이렇게 다 잘라주고 뭐 이 정도에서 완성할 수도 있고 문짝을 넣겠다면은 옵셋 자 50만큼 해주고 역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반드시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얘는 문짝이지만은 얘는 문짝이지만은 얘는 문짝 아니에요. 그냥 문짝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3선으로 그리는 것이 정답이지만은 뭐 꼭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여닫이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문짝은 또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뭐 수정을 해서 P 에디트로 결합시켜 준다면은 좀 선택하기는 쉽겠다. 자, 일단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이 아크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끝. 자, 그러면은 폴리선 하나, 폴리선 둘, 폴리선 셋, 그리고 아크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게 된다. 그래서 뭐 배우진 않았지만 이걸 갖다가 또 블럭이 아닌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주는 그룹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배우진 않으니까 요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만약에 라인일 수도 있어요. 라인으로 폴리선 안 만들고 라인인 상태로 해도 우리가 선택만 잘한다면은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설명할 때 이게 좀 선택하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폴리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나중에 뭐 우리가 동작 같은 거 할 때 선택할 때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해줘도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 얘도 이제 블록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블록 작성. 자, 문, 여닫이. 여닫이 문이라고 해도 되지만 문 여닫이라고 했을 때 더 장점이 많다. 자, 900 폭이다. 자, 선택점은 자, 뭐 이런 데 선택할 수는 없겠죠. 삽입점을. 자, 벽체에 붙는 그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끝하고 요 끝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첩이 있는 쪽으로 선택해 주는 게 좋겠고 뭐 엔드도 애매하고 그냥 미드 포인트로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쭉 해가 선택하는 게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해 줄 수도 있다. 전체 다 이렇게 선택해 줘도 된다. 엔터. 자, 역시 블럭을 정의하고 나서는 삭제해 버리겠다. 삭제해 버리겠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되겠고 삽입에 이렇게 문 여닫이가 들어갔으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설명을 위해서 실을 하나 그릴게. 설명을 위해서. 자, 지우고요, 일단. 자, 이거는 정식이 아니고 중심선하고 벽체하고 우리 이제 뭐 교재에서 설명한 방법을 다 써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요 블럭 쓰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벽체라고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체. 자, 벽체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해서 자, 렉탱글 하나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렉탱글. 원래는 중심선을 그려야 되지만은 벽체 레이어가 아니네. 벽체 레이어 색상이 이 0번이군요. 자, 벽체는 자, 흰색,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렉탱글. 자, 5300, 콤마
3400. 자, 이게 여학생 기숙사 방의 크기 맞나요? 자, 이거 뭐 맞다고 합시다, 일단. 자, 도면을 지금 교수님 못 봐서 좀 헷갈린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삽입을 할 때, 현재 레이어가 뭐냐? 현재 레이어에 따라서 삽입한 애들이 현재 레이어에 종속이 돼 버립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삽입해서 책상 세트를 넣으면은 저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책상 세트는 가구 레이어로 그렸지만은 삽입할 때 벽체에서 삽입했기 때문에 얘는 벽체를 꺼버리면은 가구도 같이, 이 책상도 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0번 레이어를 내가 현재 레이어로 만약에 해서 이렇게 볼까요? 네. 자, 가구를 끄면은 블럭 자체에, 자, 동결로 할게요. 동결로. 이게 크기하고 또 달라요. 이게 보면은 동결로 하면은 가구를 끄면은 이 블럭 안에 있는 가구 레이어가 꺼지는 거기 때문에 또 블럭 자체도 가구 레이어로 했잖아. 그래서 저렇게 사라집니다. 키면 켜지고. 자, 근데 벽체를 끄면은 벽체만 꺼지는 게 아니고 벽체에서 가구 책상 세트를 삽입했기 때문에 걔도 종속이 됐기 때문에 같이 꺼진다는 거예요. 동결. 근데 이제 켜기는 또 달라요. 온오프를 시키면은 얘만 꺼져요. 벽체만 꺼져. 이런 관계들이 뭐 쉽진 않죠. 이걸 정확하게 100%다 이해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캐드를 처음 쓸 때는 동결만 쓴다. 동결 하나를 기준으로 일단 배우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이제 켜기의 어떤 기능들이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온오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벽체 레이어에서 가구를 삽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주면 되겠죠. 아예 0번 레이어에서 0번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해서 뭐 삽입을 한다면은 물론 가구 레이어가 있으니까 가구 레이어에서 우리가 삽입할 수 있지만은 이 도면에 없는 블럭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블럭이 무슨 레이어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갖고 오는 레이어가 가구 종류면은 가구 레이어를 현재 레이어로 해도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뭐 확실한 명확하면은 그렇게 해주면 되지만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어떤 레이어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또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하게 뭐 가져오는 블록 안에 가구도 있고 창호도 있고 뭐 조경도 있고 심지어 뭐 벽체도 있고 이러면은 정말 정신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 특별하게 특정하게 가구에다 넣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0번 레이어를 메인으로 주로 해가지고 종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0이 주가 되고 나머지가 종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관계의 어떤 그 위계 관계 이런 걸 만들어 주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0번 레이어 현재 된 상태에서 책상 세트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문도 이렇게 뭐 미드 포인트에 일단 넣을게요. 넣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맞은편에 책상 세트를 또 넣으려니까 얘는 이렇게 된다. 뒤집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제일 단순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넣고 대칭을 시켜준다든지 예 아니면은 아예 인서트 할 필요 없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대칭을 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우지 않는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 이거는 뭐 캐드 하루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문 같은 경우는 이걸 회전도 시켜야 되고 또 뒤집어 줘야 되고 또 계획을 하다 보면은 문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지금 로테이트를 해야 되죠. 이렇게 로테이트를 뭐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90도 돌려야 되고 뭐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 문 좌우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또 대칭을 해가지고 여기 어디를 찍어야 되나? 여기 센터에서 대칭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칭 여기 미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또 뒤집어 줘야 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삽입한 기준까지 그대로 원래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경우에 이 객체에서 좀 자동으로 뭐 단순하게 반전을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매개 변수와 동작이 되겠다는 거죠. 문도 마찬가지. 좌우 왔다 갔다, 또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심지어는 회전도 좀 로테이트 명령 실행 안 하고, 물론 삽입할 때 회전 값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 블럭 안에서 또 다음에 또 회전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뭐 그 뭐랄까 매개 변수와 동작을 갖다가 정의해서 뭐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설명의 핵심이 되겠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해 보면은 그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 그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지만은 뭐 그것보다는 왜 머리보다는 몸이 더 먼저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자, 그럼 이때 편집을 해주겠다. 편집. 블록 편집. 자, 블록 편집에서 책상부터 한번 해볼게요. 책상은 반전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책상을 편집하겠다. 확인. 자, 그럼 책상이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홈에 가서 반전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책상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대칭 이렇게 해서 엔터 클릭 반전 예스 이렇게 반전시켰죠. 요걸 갖다가 닫기 저장 해버리면은 어라? 네, 얘도 뒤집어지니까 블럭 정의 자체가 바뀐 거죠. 블럭의 대상자 객체 자체가 바뀐 거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자, 이게 아니고 얘는 이게 원래 상태고 얘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제 동작을 집어넣어 보자. 자동화된 편집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상 세트 열기 해서 자,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블록 제작 팔레트의 자, 매개 변수와 동작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와 동작. 자, 매개 변수를 먼저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 동작을 부여하면 돼요. 자, 매개 변수에 일단 먼저 반전이 되겠어. 반전. 자, 반사선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서 요 선이 반사선이 되면 되겠죠. 요 선이 벽체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여기 클릭하고 쭉 드래그해서 자, 여기 또 클릭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레이블이라는 뭐 명찰이죠. 명찰. 이름표가 붙어요. 걔를 여기다가 뭐 여기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얘라는 걸 갖다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반전의 이제 아이콘이 되는 거고, 요 느낌표는 이렇게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동작이 없다라는 표시예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 매개 변수와 나오다 말았네요. 자, 매개 변수와 연관된 동작이 없음. 그럼 동작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동작 반전. 반전. 자, 매개 변수를 선택하라 나오죠. 얘가 매개 변수죠. 선택. 이 매개 변수를 선택해서 동작을 반전이라는 동작을 부여하는 거야. 객체를 선택해라. 그럼 얘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해야 돼. 지금 다 해야 되겠죠. 책장까지 반전돼야 되니까 엔터. 그러면은 느낌표가 없어졌고 반전이 다 반전 동작이 다 부여가 됐습니다. 저장. 자, 저장. 자, 그러면은 일단 변화는 없죠.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아까 봤던 반전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아이콘 그립이 생겨요.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반전, 클릭해 주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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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ES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 문을 역시 이제 반전시키는데 얘는 반전을 두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아래 위로도 반전시켜야 되겠지만은 좌우로도 반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내로 실내 왼쪽, 실내 오른쪽, 실외의 왼쪽, 실외의 오른쪽 모든 방향으로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네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매개 변수가 두 개. 그 매개 변수마다 동작을 부여해서 동작 두 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회전까지 넣어줄 거예요. 회전까지. 근데 이게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회전을 먼저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반전을 먼저 넣을 것인가.
만약에 회전할 때 그 반전까지도 회전시켜 줄 수가 있어요. 좀 뭐 복잡한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회전시키고 나면은 매개 변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뭐 참 애매하게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일단 반전부터 해보겠습니다. 반전 설명을 먼저 했으니까 편집. 자, 문 여닫이에 확인. 자, 반전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 반전되는 그립의 위치, 그죠? 반전되는 그립의 위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요 끝으로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4개 변수로 반전. 자, 여기 엔드로 해서 여기 미드 포인트. 자, 여기 미드 포인트 해서 이렇게 반전 1. 자, 일단 이 상태로 먼저 동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동작, 반전, 매개 변수 선택. 자, 객체 선택할 때 이렇게 쭉 선택하면은 이 지금 매개 변수까지 선택해 버리면은 뒤집어지면 매개 변수도 같이 뒤집어져요.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응? 아니면 객체만 뒤집었다 할 것이냐? 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매개 변수는 그대로 두고 객체만 선택한다라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부분 선택하기가 좀 약간 까다롭죠. 지금 요 폴리선 해놓으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폴리선만 3개, 아크 하나 딱 선택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걸 또 이렇게 막 드래그 해가지고 선택하다 보면은 뭐 하나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엔터. 자, 일단 닫기, 저장. 자,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반전 동작, 그립이 생기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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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좌우를 뒤집어 줄 수 있는, 좌우를 반전할 수 있는, 그 동작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 역시 편집 다시 들어가서 문, 확인.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선을 그 매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센터를, 이 전체 문의 센터를 지금 정의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자, 엔터. 이 라인은 나중에 지워야 되겠죠? 지워야 돼요. 자, 매개 변수를 반전. 자, 요 미드 포인트에서 뭐 이렇게 이 위에다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뭐 좀 이렇게 가져가 되겠죠? 이렇게. 클릭, 반전 2. 자, 여기 생겼죠? 자, 요 아이콘 지웁니다. 아이콘이란다. 라인 지웁니다. 자, 동작에 가서, 반전,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 객체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클릭, 클릭. 그래서 전체 4개가 되겠죠? 폴리선 하나, 폴리선 둘, 폴리선 셋, 아크 하나, 4개. 엔터. 자, 그럼 이렇게 2개가 만들어졌다. 저장, 저장.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해 보면은 반전 아이콘이, 그립이 2개니까 좌우, 좌우.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로테이트는 여기서 시켜줄 수 있죠. 회전. 엔터. 중심 찍고, 회전의 기준 찍고, 90도 클릭. 그럼 이 반전도 같이, 반전은 블럭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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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런데, 회전도 지금 보면은 회전 명령 시켜야 되죠. 회전의 중심 찍어야 되죠. 객체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緯도 90도 지정해줘야 되죠. 4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많다. 이 일이 많다. 매개 변수로, 동작으로 회전까지 시킬 수 없느냐? 된다는 거예요.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편집, 문을 확인. 자, 회전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에 가서 회전. 자, 기준점, 회전하는 기준점.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회전의 기준점, 클릭. 자, 이러면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이 원의 크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반전처럼
지금 반전의 이 그립처럼 이 그립, 회전의 그립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밖에 줄 수도 있지만은 뭐 요 정도 주면 돼요. 요 정도, 뭐 이렇게 요 정도. 너무 이렇게 작으면 안 되지만은 한 요 정도 하면은 상관없다. 클릭. 자, 그 다음에 지금 각도를 줘야 돼요. 각도를 줘야 되는데 각도 1, 각도 1, 뭐 각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기준 각도입니다. 기준 각도. 회전시킬 때 기준을 어디서부터 몇 도부터 회전시킬 거냐. 당연히 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엔터 하면 됩니다. 뭐 특수한 경우에 이걸 90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0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돼요. 0도 엔터. 자, 그러면 요 원의 그립이 생겼죠. 이 그립의 위치 때문에 이 점선으로 된 원을 만들고 0이라는 값을 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회전의 매개 변수고, 자, 동작, 회전. 자, 그럼 매개 변수를 선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는데, 이 동작에 의해서 회전되는 객체를, 자, 하나, 둘, 셋, 네 개만 선택했다. 객체만 선택했다. 엔터. 그럼 닫기, 저장.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은 뭐 회전과 반전이 지금 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회전을 시키면, 이제 요걸 잡고, 지금 F8번 눌러서 그 직교 모드를 꺼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회전이 되겠죠.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요 그립을 클릭함으로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F8번 눌러서 90도 클릭. 그러면 반전 매개 변수는 회전이 안 된 거예요. 얘만 회전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취소. 지워졌나요? 봅시다. 편집, 문, 확인. 회전 남아있네, 아직. 네. 그래서 회전 동작을 정의할 때, 객체에 이 반전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다 지울게요. 딜리트.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새로 할게요. 자, 지워버리고, 다시 매개 변수, 회전. 자, 확대해서 여기 중심, 기준, 중간점. 자, 그럼 이렇게 클릭해서 한 요 정도 위치시켜주고, 엔터.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매개 변수를 설치를 했고, 동작의 회전. 자, 요 매개 변수로 클릭. 자, 객체 선택할 때, 이렇게 회전 빼고 다 선택해버려요. 회전 중심까지 들어갈라. 자, 그래서 반전 1, 2까지 다 포함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반전 1, 2까지. 자, 회전만 놔도 엔터. 자, 저장. 자, 그러면은 이제 객체를 클릭하면 똑같이 뭐 반전. 자, 회전.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때 90도 회전 시켰다. 클릭. 예. 그러면은 반전 매개 변수까지, 반전 동작까지, 반전 매개 변수까지 회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는 이제 같이 회전이 돼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같이 회전이 안 되면 안 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모든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문에다가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문은 좌우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시켜서 좌우 반전이 같이 회전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제 경험해 본 거죠. 이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반전 매개 변수가 같이 회전이 된다. 자, 이렇게 뭐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가져오면은 또 다시 반전시켜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중심선이라든지 레이어 다 써야 되고요. 치수하고 문자 스타일 다 써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 기숙사를 다시 한번 완성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 블럭을 만들고 이 블럭에 매개 변수 동작을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블럭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능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뭐 미러 해주면 되잖아. 미러 해주면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어떤 기능이 포함된다면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우리가 도면 작업에 좀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좀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겠고, 이런 블럭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뭐 평생 쓸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블럭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캐드에 좀 뭐 레벨도 좀 올리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사이즈 53, 그죠? 자, 가구 블록 만들고 매개 변수 동작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